아는 길도 물어가라는 말이 있죠.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 분명한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는요, 아는 길을 물어서 간다는 아는 길이잖아요. 알고 가는 거 모르는 것에서는요, 가는 곳, 그곳의 목적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알고 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뜻이겠죠. 뭐 다치지도 않고 빨리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예술 작품으로 오게 되면요, 참 곤란해집니다. 예술 작품 목적지가 없잖아요. 예술이라고 하는 가치의 목적은 있을지 모르지만 예술 작품에 대한 결과에 대한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알고 있는 곳을 가지 않아야만 창작품이 되잖아요. 좀 웃기죠? 모르고 가면은 참 바보스러운 게 남들이 갔던 그곳이 될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알아도 몰라진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미술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미술만평 249회차 박정수, 전국의 만평이님과 해외 동포 만평이님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종은 마르지 않는 미술만평의 콘텐츠가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지금 또 작품집 앞면에 나오는 전시글이나 전시장이나 도슨트들 설명을 들어보면 이런 말들 많이 듣기도 합니다. 이 화가는 감성이 풍부해서 어떠했다든가, 이 작가는 자신의 다양한 감성을 작품에 어떻게 풀어냈다거나.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감정과 감성과 정서에 관련된 얘기죠. 뭐 이런 말들 들어도 아유 어렵습니다. 감성이 뭔지 감정이 뭔지 정말 어렵습니다. 어쩔 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감성이거나 감정이거나 정서거나 다 풍부하면 좋다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요, 예술가는요, 감성이 풍부해야 할까요? 감정을 풀어놓아야 할까요? 우선 짧은 정의부터 하고 넘어갈게요. 감정은 상하는 것이고, 감성은 느끼는 것이고, 정서는 이런 감정과 감성을 만들어내는 윤활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사진 찾아봐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근데요, 이걸 감성과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영화 배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좋은 배우는 배역의 감정에 충실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감성에 충실한 배우는 잘 없죠. 영화 배우뿐만 아니라 여타의 공연 예술에서도 주인공은 배역의 감정에 충실해야 그것을 시청하거나 감상하는 사람들에게 감성이 전달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유독 시각예술에서는 감성이라는 말 왜 그렇게 많이 쓰죠? 예술가의 감성이라는 말 너무 자주 합니다. 근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곤란합니다. 진짜 곤란해요.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작품을 제작하면서 스스로 치유가 된다거나 마음의 심신의 안정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그림을 그리면서 어떤 쾌를 얻는다는 건요, 이거요, 솔직히 아마추어입니다. 아마추어 같아요. 진짜 이거 문제 큽니다. 작품을 제작하면서 자기 치유가 되었다는 그분들 지금부터 아마추어에 임명하는 바입니다. 왜 그래 한번 들어보세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배우는 배역이 지닌 가공의 인물의 감정을 그대로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배우가 배역의 감정에 이입될수록 감상자에는 더 큰 감성을 듣게 한다고 합니다. 이 아침 드라마 많이 보시죠? 뭐 끝장 토론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불륜이 뭐 이런 거 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아침 드라마 악역, 엄마들 청소기 밀다가 쳐다보고 욕합니다. 할머니들 보고 욕합니다. 얼마나 미워집니까? 그 악역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죠? 아, 저러면 안 돼. 저렇게 살면 안 돼. 아, 나쁜 것이기. 이러한 것들은요, 감정이 아니죠. 감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성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에서 한 말은 약간 더 앞서 나가 볼게요. 예술은 정서를 함양한다고 합니다. 감정과 정서 이야기를 하는 중이에요. 정서는 뭘까요? 정서는요, 생각하는 것,
감정을 표현하는 것, 어떤 생태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관련된 정신적 생리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서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교육과 지적 경험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보는 것 자체도, 미술을 이해하는 것은 사회적 입장에서 견인해낼 수 있는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감성을 전달시켜 감성을 느끼게 해서 정서를 발달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감정, 다양한 감성의 역할, 다양한 행동의 결과를 유추해낼 수 있는 많은 정서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단초가 감정이라는 것이죠. 시각예술도 마찬가지예요. 보편적 감성과 사회적 정서는 인간관계 형성에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정사함량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도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잣대에서 오는 선악의 문제까지 수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술에서는요, 이 선의 미가 있고 추의 미가 있다고 그랬죠. 추의 미는 악으로 번역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나쁘다는 것을 수용해야만 거기서 대한 다양한 감정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술은 사회, 경제, 정치, 법률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거기에 대한 잣대가 만들어지고 감정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 저거 나빠 해가지고 내가 느끼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나빠라는 감정을 정서적 수나 아니면 감정적인 부분을 내세울 수 있는 대상을 그려내야 되죠. 시각예술이니까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그냥 옛날 80년대 초반에 막 폭력적 민중미술적 그런 감정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술가의 감정이 감상자에게는 감성으로, 그것이 정서적으로 확장되는 수순을 밟아 나가기 때문이죠. 좀 어렵나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오늘 방송은요, 한번 듣지 마시고요, 좀 반복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이게 감정과 감성과 정서라는 부분에 이해도가 높아지게 되거든요. 시각예술은 여기에 기인합니다. 화가는 말입니다. 어떤 소재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배역을 그리는 일입니다. 소재가 배역이 된다 이겁니다. 소재가 배역이 되고 주제가 감정이면 주제를 표현하는 소재가 배역이 된다는 것이 뜻이죠. 표현주의라는 말, 옛날 표현주의라는 말 자체가 감정을 드러낸다는 것이라는 건 다 배웠어서 기억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감정, 어디에서 가지고 있는 그것을 상한 감정을 좋거나 상하거나 하죠. 감정 상했어. 감정 좋아. 느낌 좋아. 이거 말고요. 감정 상했어. 근데 요것을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을 그리는 것을 예술가의 소재가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추상이 되고 비구상이 되는 거예요. 그 대상, 내가 예술가가 느꼈던 감정을 집어넣을 수 있는 대상이 없으니까 추상이 나오는 거, 비구상이 나오는 겁니다. 집어넣을 수 있으면 그게 구상이 되는 것이고요. 대상을 찾아내는 거. 고추 매워라. 이런 그림은 아닙니다. 고추가 매워. 라고 하는 것을 고추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너무 매워. 낙이 너무 짜. 그래서 그것을 은유적으로 고추를 그리기도 하죠. 맵다는 거 직설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이런 형태로 소재가 찾아지는 거죠. 예술은요, 진짜 말씀드리면요, 이 사랑이라든가 기쁨뿐만 아니라 외면과 소외, 공포와 절규, 이러한 비구체적 감정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일들을 합니다. 몸으로 하면 무용이 되고요, 소리로 하면 음악이 되고요, 글로 하면 문학이 됩니다. 그렇죠? 미술에 다 아시다시피 모양으로 만들어야지, 모양으로 하는 게 시각예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험했던 상태의 감정을 그리기도 하지만 창작이라는 견지에서 보면요, 인간이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감정들을 만들어내죠. 다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을 가르쳐. 남이 가보지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해보고자 하는 욕망이 있지 않나요? 오지를 탐험하고, 오지를 탐험, 그러지 못하는데 우리는 여행을 하자. 낯선 여행. 좀, 이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그런 것도 말고요. 그러니까 낯선 동네에 가서 여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감성을 받아냈죠. 거기에서 외국 사람들이 싸움하는 걸 보고 그들은 감정주로 싸우겠죠. 우리는 그것을 보고 큰 소리로 싸우는지 뭘 하는지 정말로 형정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것을 감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하죠. 이러한 감정과 감성을 판단할 수 있는 소재가 다양하면요,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정서의 숫자가 대단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술은 정서에 함양을 해야 된다는 말이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지요. 창작이라고 하는 것은 낯선 감정이라기보다는 모르는 감정을 제작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옛날에 그렇잖아요. 이 프로이드가 무의식을 이야기했을 때 그게 무의식이 있었어요. 그럼 이게 발명인가요? 발견인가요? 있었는데 무의식이라고 그러니까 무의식 있네요. 참 애매합니다. 이게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내게 되면 아마도 이게 이 예술이 되지 않나. 당시에 어떤 이 무의식과 관련된 그림들 많잖아요. 달리도 있고요. 뭐 나중에 무의식 관련 이야기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오겠지요. 그는 낯선 곳을 경험을 하고 가보지 못한 걸 찾아내는 겁니다. 뭐 잘 생각해보면요, 사람이 커간다, 마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은 모르던 감정을 배우면서 성장하는 것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소년은요, 잘못해야 청소년이죠. 몰라야 어린이고요. 다 알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면요, 어린이가 아니고 청소년이 아니죠. 아이들이 아직 배우지 못한 감정에 어른이 감정을 상하면 안 되죠. 애들 놀이나 애들 감정이나 애들 정서를 보면요, 어른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교육이라고 하고 그것을 정서적 순화로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본인들이 다 경험했었기 때문이죠. 어찌되었건 예술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작품을 남깁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남겨야 되죠. 그 작품을 보고 보통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감상자 입장에서는 그 감정이 담긴 그곳을 내 마음이 갈지 아니면 잊혀질지 지금 당장 알지는 못합니다. 낯선 걸 처음 봤는데요. 낯선 그림 처음 봤는데 그게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없잖아요. 유명한 화가의 작품이라면요, 낯선도 와 그 사람 뭐야 라고 칭송하죠. 겁나 비싸니까. 근데 정말 그림 처음 봤어요. 낯설어요. 좋다 나쁘다 어떻게 평가하죠? 평가할 방법이 없죠. 처음 감상자 입장입니다. 뭐 저 같은 갤러리스트나 뭐 글 쓰는 다른 분들이야 낯선 것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직업이 되는 것이죠.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술가가 처음 시도한 그 낯선 그것이 길이 될지 아니면은 외면할지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장소하고 비교해 볼까요? 장소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정서가 머물 장소와 그것을 해결해 줄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좀 애매하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예술가가 처음 시도한 창작의 그곳이 길이 아니라 길이 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장소는 시간을 담고요, 역사가 남아서 정리가 되는 것 아닌가 유추해 봅니다. 그렇게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정은 상하는 것, 감성은 느끼는 것, 정서는 이 두 가지를 만들 수 있는 마음의 재료가 된다. 다른 말로 마음의 양식이라는 거죠. 마음의 양식으로서 감성과 감정의 다양성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 최초의 것은 예술가의 감정에 의해서 출발한다. 물론 예술가 아니어도 됩니다. 창작이라는 의미에서의 예술가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해 봅니다. 지금요, 가을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그냥 채광은 끼고 이번 주말에는 전시장 나들이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 250회차에서는요, 요거와 연결되어 가지고 미술 감상에서 느껴야 하는 것들, 뭘 보고 느끼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